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 창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고요. 네. 비중은 15%, 가격은 21,500원인데 네. 사도 되는 건지 이 가격이 올 건지. 네. 추가 여쭤보려고. 매수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고 계셨나 네, 봐요. 엄청 오래됐어요. 네, 그럼 빨리 시청자분의 고민을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올금정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기분 좋게 올금정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뭐 바닥에서 잘 올라와주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또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중 확대를 해도 괜찮을지 손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저였군요. 일단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그 여당 쪽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면 원전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뉴스가 참 많이 나왔네요. SMR 뉴스도 많이 나왔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 그다음에 현대건설, 삼성물산도 원전 관련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했을 때도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 내년에 한영 FTA에서도 영국과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뉴스도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SMR 관련해서도 한수원이 혁신형 SMR이 해법이다라면서 다양한 국가, 다양한 지자체를 만나서 이 SMR을 좀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부분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도 베트남 전력그룹과 사업 협력을 확대 논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전 관련 뉴스도 많이 나왔고 SMR 관련 뉴스도 많이 나왔고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주, 원전 3대장도 뉴스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수급 동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순매수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수급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 의견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비중이 15%가 넘어가시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다시 내려가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고 이대로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은 이제 약손실이나 약수익권으로 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중을 20% 이상 넘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한 14만 원, 14,000원, 13,500원 가면 이제 5% 비중을 추가로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를 한 18,000원 정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이가 더 지속되면은 1차 목표가는 18,000원, 2차 목표가는 22,200원 잡고 우리나라 그 원전 세일즈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23,000원, 25,000원도 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 수급이 11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분들 모두 올긍정 남겨주셨으니까요. 손 팀장님의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고민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MM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만 원에 30%입니다. 2만 원에 30%. 비중도 네, 조금 있으시고. 네, 매수가까지 올라는지. 네,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하시고요. 네. 그래도 오늘 5%대 반등이 나왔고 좀 최근에 이 해운주로 모멘텀이 오고 있고 또 HMM은 인수전이 정말 뜨거운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번 주 안에 또 대상자를 결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빠르게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거의 중립을 들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좀 답하시기 애매하신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HMM도 그렇고 투자자분들이 좀 전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인데 조범수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중립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메가권 이슈가 같이 붙어 있다고 해도 당장 HMM의 주가를 들어 올릴 법한 뉴스는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부담감이 그렇게 쉽게 해소되어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운임지수권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중국의 폐렴 영향으로 좀 항만 운임 비용이 좀 올랐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과연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는 아직은 좀 물음표를 띄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물류 구간에서 이제 원활하게 상승세를 꾀하는다. 아니면 뭐 이전과 동일하게 뭐 유가 비용, 쇼핑 비용이 점차 함께 동일시하게 올라간다는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우상향을 바라볼 타이밍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가야 할 항만 주지만 아직은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시그널로 받아들인 부분은 없잖아요. 최근에 시장이 뭐 원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반도체에 대한 경기 회복 정도가 지필 뿐이지 정확하게 물동량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연 말을 맞아가지고 일부 항만 운임들이 쏠리는 현상, 거기에다가 폐렴까지 덧붙여져가지고 일단 반등이 나왔다고 좀 모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런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장기 이동 평균선에 대략적으로 이제 보유하신 평단가 근처 19,000원 근처가 될 것 같은데요. 해당 구간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일단 일시 후퇴를 하자는 의미에서 좀 중립을 드렸습니다. 인수전이 일단 어떻게 펼쳐질지도 일주일 남은 상황 속에서 인수 결정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이야기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정적인 투자 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장기 우하향했던 역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려 올리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운임 아니면 내지는 경기 회복 구간으로 넘어갔지언정 다시 이전의 운임 비용과 동일하게 고가권을 형성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도 평수선 고가권에 위치한 구간까지 온다 하면은 일부 좀 정리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이번 매각 이슈가 좀 어느 정도 HMM의 부담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확률에 대해서는 좀 일단 적게 봐가지고 중립을 드렸습니다. 일단 시장 쏠리고 있으니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보시자.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너무 오래 부침을 또 겪었고 아직은 뭐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반등이 나왔을 때 한 발 후퇴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인수 문제가 뭐 큰 모멘텀보다는 네. 단기적인 상승이라도 줄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한 분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해상운임이 좀 오르고 있다 이런 이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또 해운주 괜찮았죠.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해상운임의 상승세가 좀 쭉 지속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최근에 나오는 그런 단기적인 재료일지 어떻게 보세요? 운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흐름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게 특징적 뉴스 나오는 것들 좀 길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좀 얘기하는 거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네이버를 해도 되나요? 뭐 초록창에 어떤 검색을 하게 되면은 네. SCFI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나 그 HMM 같은 경우는 SCFI를 보시면 되거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HM이 영향이 받는 이제 운임 지수가 요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면 보신 바와 같이 HMM SCFI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뭐 1000포인트 전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나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하향하는 흐름이 이제 좀 멈춰주는 시기가 좀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가라는 게 이렇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눕는 구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 봐야 되거든요.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계속 꾸준히 쭉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우하향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뭐 HMM 같은 경우는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HMM은 가장 숙제 그런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 인식. 빠질 만큼 빠졌다. 뭐 이런 인식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5,000원 부분에서 조금 바닥이 잡히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길어지는지 여부를 보고 난 다음에 반등을 좀 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금 기다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우리 시청자분 좀 긴 시간 동안 걱정이 되셨겠지만 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좀 현명한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원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에리스 일렉트릭. 네. 예. 매수가랑 비중 10만 3천 원에 비중 10%. 10만 3천 원에 비중 10%요. 한 2달 정도 전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예, 그 전에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종목도 예. 부침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LS 일렉트릭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그리고 다행히 긍정 두 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긍정을 들어주신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인프라 관련주 유망주로 꼽혔었는데 네.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좀 매수가랑 괴리가 좀 있긴 한데 네. 긍정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좀 반등 가능할까요? 우선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이제 전선, 배전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큰 수혜를 받지는 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다른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쪽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북미 쪽에서의 비중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수출이나.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내년에 대선도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항상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항상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기상 이유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노후된 전력기기에 대한 교체 부분이 좀 트렌드로 요새 최근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 전에 뭐 전력 변압기 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북미 쪽에서의 미국 쪽에서의 어떤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 효자 그런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쪽보다도 뭐 중국이나 또 이제 LS 전선 아시아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했던 걸 봤을 때도 이 약간의 좀 미국 쪽보다도 이 신흥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좀 비중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전선 전압기 이 전력기기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 LS 일렉트릭의 주가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되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은 역시 LS 일렉트릭 또 이제 북미에 대한 그런 모멘텀은 항상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변화가 투자 심리가 좀 바뀌는 부분이고, 또 이제 4분기 때 실적도 예상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구조로 좀 가고 있거든요. 뭐 3분기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추정치가 3분기 대비해서 높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목표 주가도 증권사 같은 경우에 10만 원 가까이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주목을 많이 다른 이 전력 변압기 기업들 대비해서는 받지 못한다라는 느낌 외에는 큰 무리는 저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지금 비중 10%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되시면은 저는 이 보유 관점 아니면은 좀 주가가 거래량과 함께 양봉을 띄었을 때는 20%까지 한번 채워봐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히려 오히려. 좀 비중 확대도 괜찮을 네.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봤어요. 네. 근데 LS 일렉트릭 하면 저는 또 LS 머티리얼즈 제가 그러니까요. 또 청약을 하고 싶었던 네. 그 종목이 떠오르거든요. 최근에 이 LS 그룹주들이 머티리얼즈의 청약 이전에 좀 주가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LS 머티리얼즈의 공모 청약 오늘까지였는데 뭐 청약 증거금으로만 12조가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 LS 머티리얼즈의 청약과 함께 또 네. 상장과 함께 일렉트릭의 주가 흐름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정태근 이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LS 머티리얼즈죠.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좀 분위기를 좀 조정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에코프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냐면은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전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 좀 하락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첫날 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누지 작전이 이래가지고 둘째 날 좀 증거금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아시겠지만은 공모가도 채 안 하는 결정됐거든요. 36,200원이 결정이 됐는데, 요게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은 오늘까지 보게 되면 최고가 154,000원. 거의 5배 상승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초대박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기대감이 제가 봤을 때는 LS 머티리얼 쪽으로 몰린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뭐 그 울트라
죄송합니다. 커패시티. 네. 발음 잘 안 되네요. 캐패시티라고 할게요. 울트라 캐패시티가 있는데 이거랑 그다음에 알루미늄 소재, 이건 자회사를 통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하고는 사업적인 요인이 큰 고려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수 대박,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아마 LS 머티리얼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서 이제 LS 머티리얼즈는 공모국 자금이 몰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과연 화면에 나오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처럼 될지, 아니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상장 당시처럼 될지는 솔직히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두산 로보틱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당시부터 해가지고 상장 이후에 주가 보면 그렇게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요거 비슷하던 또 대박이라고 했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또 상승이 났기 때문에 뚜껑 열어봐야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금이 몰리는 것들은 두산 로보틱스 사례보다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이런 사례의 어떤 기대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들었던 자금들이 과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될지는 한번 상장하는 날 증시 분위기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아마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하려다가 사실 고민했었는데 한번 저도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네. LS 일렉트릭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0700님께서 콘텐트리 중앙을 또 가져오셨습니다. 매수가가 15,811원. 비중이 55%예요. 네. 그래서 연말 산타랠리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위로 어디까지 봐야 할지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약수익권이시잖아요.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또 콘텐트리 중앙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OTT 킬러 콘텐츠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또 했거든요. 네. 과연 이 시청자분께서는 수익을 더 보실 수 있을지. 네. 또 서울의 봄 관련주잖아요. 맞아요. 이제 관객이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네.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완전 반으로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네. 6%대 하락을 했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 과연 조금 더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지 네. 조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좀 질문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산타랠리 효과 볼 수 있을지가 아니고 네. 1,000만 찍을 수 있을지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셨나요? 서울의 봄? 아니, 저는 안 봤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보라고 지금 맞아요. 압박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도요. 그래서 1,000만 갈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영화 관련해서는 이전에 OTT 서비스 건들은 저는 이전에 항상 의견이 동일했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강한 섹터이고, 현재 OTT 서비스들의 어찌 보면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찌 보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제 수익성이 쉽게 나지 않는 구간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봄이라는 흥행작 덕분에 현재 주가에서 바닥권에서 반등을 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400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00만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좀 가격 조정이 올 가능성도 언제나 우리는 이런 섹터에서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걸 겁니다. 아마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15,000 그리고 잠시만요. 15,811원이신데 사실 여기서 가격 조정 올 가능성 충분히 높은 자리입니다. 시장 내에서 주목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400만, 500만 이미 중간중간 올라간 기대 수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가권에서 이미 올라오면서 반영은 다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000만이라는 좀 강력한 시장 내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법한 이슈가 좀 같이 붙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추세로만 간다면 지금 14일이죠. 14일 내에 400만이라는 또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역사 관계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가 항상 흥행 가도를 항상 달릴 수 있는 기본작들이 있어요. 역사 과거의 사실에 근접한 영화들, 과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님 나오시는 그런 충무공 같은 영화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흥행작을 보였듯이, 이런 역사 관계에 있는 이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 가져올 가능성 높습니다. 게다가 어찌 보면은 한동안 영화사에서 좀 금기로 여겨지던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또 만들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이 저는 관심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긍정드렸습니다. 다만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런 저평가 구간에서 돌려 올리는 종목은 장기이동 평균선 자리에 오면은 매도하시자. 저는 최대 장기이동 평균선 자리까지 언제나 이런 저평가 구간은 좀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 있고요. 관심도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도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계속 뉴스 팔로우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비중이 좀 많으세요. 비중이 좀 많으신 게 사실입니다. 비중 지금 들어가신 이후로부터 일부 차익 구간이 나오는 것까지 보시면은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최근에 좀 시장이 어떤 형태냐면은 상당히 좀 쉽습니다. 산타랠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산타클로스가 이미 선물을 주고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STO 관련주 그냥 사면 올라갔어요. 또 이번에 와가지고 서울의 본 관련주 그냥 사면 올라갔어요. 그냥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만 이렇게 상승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산타 랠리에 대한 연관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산타가 이미 나에게 선물을 주고 있으니 빨리 그 1,000만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산타클로스를 이제 붙잡으면서 빨리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 당장 현재 구간 내에서는 본인 이제 보유하고 계신 평단가까지 가격 조정 충분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염두하시면서 난 1,000만이라는 수치를 찍는 걸 기다리겠다 하시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홀딩 전략 드리고요. 21,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21,000원 정도까지 홀딩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1,0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불안한 게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또 6%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과연 이제 뉴스에 팔아야 하는 건지. 이제 추세가 끝난 건지. 그러니까요. 네. 정태근 이사님이 부정 들어주셨거든요. 콘텐츠리 중앙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한 번씩 초 대박이 나올 때마다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이 들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6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 네. 기억하시죠? 네. 지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흥행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명량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1,500만 명이 넘게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영화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분위기를 확 모르는 그런 분위기는 없었어요. 제가 오징어 게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오징어 게임은 잘 기억해 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흥행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컨텐츠 관련된 분위기가 좀 이렇게 몰리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봤을 땐 1,000만을 찍어도 주가는 더 가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결국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STO가 새로운 어떤 모멘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도 STO 관련돼 가지고 서울시장 주가 상승했던 경험치가 있고 그리고 STO가 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나왔던 이 모멘텀의 이슈라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STO 관련된 서울시장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갤럭시 S&P도 움직이고 핑거란 종목도 움직이고 오늘 코리아셋 투자증권 이런 종목이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테마란지 군집을 이뤄서 만들어서 상승이 가야 조금 지속성이 더 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콘텐츠 중앙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서울의 봄이란 이슈를 가지고 얼마만큼 끌어줄까가 일단은 관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조금 이제 캔들 길이가 좀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11월 16일 전반후로 보게 되면 캔들 길이가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날짜를 보게 되면 이제 11월 27일부터 캔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정적으로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또 두산 로보틱스 예를 들어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16일 이후에 보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쭉 양봉으로 밀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음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오늘 결국 5일선 이탈했어요. 제가 볼 때는 두산 로보틱스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요거 차트 잘 보시고 콘텐츠 중앙도 잘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밀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음봉이 나오게 되면 조금씩 추세를 회수시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일 양봉을 덮어버리는 음봉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 요 흐름에 따라서 만약에 내일 쪽에 오늘 종가보다 낮게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서울의 봄을 가지고 이끌어왔던 추세가 거의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본인이 매수하신 매수가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승의 출발점 대비 지금의 주가 위치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조금 조언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누가 보더라도 이 콘텐츠리 중앙이었던 상승 출발점은 11월 1일 아니면 10월 30일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10월 30일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이제 11,000원 가격대에서 18,000원까지 올라온 가격대를 보시고 저는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굳이 안 좋은 얘기에서 찬물을 끼얹고 싶은 건 아닙니다. 아닌데 중요한 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봄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가를 이끌어가냐가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산 로보틱스처럼 양봉이 쭉쭉 출현하게 되면서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힘이 제가 봐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그 오징어 게임 요게 나왔을 때 당시에 컨텐츠 전반적 분위기와 그때 당시 컨텐츠 전반적 분위기와 서울의 봄이 지금 이제 흥행하고 있는 지금의 컨텐츠 분위기를 비교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하는 거거든요.
많이 해도 전혀 그래서 어쨌든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단은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조심하시면서 어쨌든 잘 빠져나오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네. 수 있으니까요. 뭐 과거의 콘텐츠 분위기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콘텐츠리 중앙에 대한 부정 의견 그리고 긍정 의견 들어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기억하셔서 대응 전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당첨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9924번님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첨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첨보를 가지고 네. 계시고요. 11만 5천 원에 1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들어가신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거의 매수가랑 네.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분 통해서 의견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그리고 올 중립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일하게 긍정을 들어주신 우리 손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뭐 당분간 좀 주가 반등이 제한적이다라는 리포트도 나오긴 하고 그러니까요.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움직일 때도 딱히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반등 가능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팀장님은? 네, 유한타증권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 34만 원에서 네. 13만 원대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 엄청나게 뭐 반토막 레포트라고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도 긍정 남겨주신 이유가 있나요? 네, 확실하게 수급이랑 주가 움직임 괜찮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번 주 금요일에 상담했던 LNF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첨보 같은 경우 이제 전해질 관련해서는 경쟁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양극재랑 리튬 우리가 워낙 많이 알잖아요. 근데 전해질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안 되는데 이제 뭐 첨보, 뭐 후성, 뭐 CIS, 뭐 한농화성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농화성이랑 CIS 같은 경우는 전고체에도 이제 분류가 되니까 좀 강한 모습. 그러니까 실적 향상 기대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첨보랑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NCM 니켈 배터리 관련이다 보니까 어떤 경쟁사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워낙 팔아서 많이 안 남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 SKI 테크놀로지처럼 실적이 많이 팔았는데 남는 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권사 리포트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LNF 같은 경우는 뭐 증권사 리포트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테슬라도 약세를 보였는데 반등했습니다. 뭐 개인 투자분들에 의한 반등이었으면 제가 부정적으로 보겠는데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매수세였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은 첨보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단기순 손실을 기록할 거기 때문에 퍼가 산출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내년 실적을 기준했을 땐 퍼가 산출된다고 하는데 지금 뭔가 양극재가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지 않으면 이 11개월 선행포도 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저번 주 LNF 말씀드릴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사고 있으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LNF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첨보 같은 경우도 오늘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수급통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 지속적인 순매수 들어오다가 오늘 기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순매수 금액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눈으로 확인하진 못했는데 이 첨보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뭐 말맞다나 뭐 증권사에서 부정적으로 리포트를 썼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건 이제 전문가 타이틀 달고 그렇게 뭐 우스갯소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고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손절가는 제가 10만 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2만 9천 원, 2차 목표가는 13만 8천 원 잡고 첨보가 내년에 안정적인 실적 나오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네. 올해 실적은 부진하긴 하지만 내년엔 좀 반등할 수 있을지 그에 따라서 좀 첨보의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기원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문자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55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미코바이오메드 2,080원 50% 비중인데 네. 단기 스윙으로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뭐 오늘이나 들어가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이 자잔 포럼에 네. 참석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 사우디와 생산시설 부지 협약을 맺었다라는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오일머니 또. 그러니까요. 주가는 사실 뭐 신저가 행진을 맞아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 잘 들어가신 건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미코바이오메드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들 부정을 들어주셨고 그러니까요. 손 팀장님만 네. 중립이긴 하시거든요. 아, 그럼 부정 의견을 들어봐야겠어요. 네.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일단 뭐 비중도 높으시긴 한데 우리 이성웅 차장님은 뭐 어떤 의견이신지 우리 시청자분 조금 들어가셨지만 네. 다시 나가셔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선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라는 이 이슈 때문에 들어가신 느낌이 좀 많이 네. 좀 들고 비중은 이제 50%까지 좀 하셨는데 글쎄 이제 들어가신 다음에 안 움직이니까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시는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한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그 매수 가격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으시면은 비중을 그래도 20% 이하는 좀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 어떤 최외 진단 이 전문 기업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이 체외 진단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때의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많이 상승을 좀 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적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신사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찾아봤는데도 뭐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복합 측정기로 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여러 가지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 핫한 섹터가 이제 당뇨나 이쪽 있잖아요. 뭐 이런 쪽에서의 기계 측정에 대한 부분, 이 기계에 대한 부분도 얘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부채 비율은 계속 늘어나지만 유보 비율은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어떤 자금이나 유상증자 자금했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빚을 좀 갚는 그런 쪽에서의 유상증자이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미코바이오메드의 어떤 그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투자나 이런 부분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뭐 이자 부담이나 뭐 그래도 투자를 계속 해야죠. 뭐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이 가지고 계신 그 패턴, 그러니까 뉴스 때문에 좀 들어가신 느낌이 굉장히 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50%까지 비중을 가져가셨으면은 비중을 좀 20% 이하로 좀 줄이는 방법이 저는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미코바이오메드의 어떤 이 적자폭이 줄어들고 재무적인 건전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적인 방향 부분을 좀 확인하고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좀 비중 줄인 이후에 이 20% 정도 내외를 좀 유지할지를 그때 결정하는 게 좀 정확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네, 뭐 미코바이오메드 음. 사업성이 나쁘진 않지만 네. 유상증자라는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요. 비중이 조금 높으시니까 네. 20%까지 낮추는 방법은 어떻겠냐라는 의견 드려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으로는 빠르게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농 화성 매수가랑 비중은요? 11,500원에 네. 50%. 우리 시청자님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한 40% 지금 수익 중인데요. 네. 그게 전고체 그 테마로 지금 돼가지고 그 상한가 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언제까지나 가지고 가야 되나 그게 걱정이 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우리 그러니까요. 시청자님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정말 상승 랠리를 보여줬는데 맞아요. 오늘 들어서는 조금 조용한 모습이에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한농화성 네. 또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 중립이 세 분이 나왔고요. 네.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은 긍정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긍정 의견 들어봐야겠죠. 이 전고체, 뭐 꿈의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네. 아직 이렇게 모멘텀이 끝나지 않은 건지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좀 수익을 내보고 나오셔야 하는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도 중립과 긍정 사이에서 좀 갈등을 많이 했는데 네. 아마 앞에서 우리가 말씀한 모의 배터리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꿈. 그게 아마 좀 결정적일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예타도 통과됐고 7년간의 이제 국책 사업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기대치는 가지기는 정말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나머지 오늘 또 IRA 관련해서 추가 정책이 발의된 만큼 이런 중국향 관련해서 부담감이 좀 적은 한농화성과 같은 종목으로 옮겨간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수급 상황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국가권에서 상승 추세에 나왔던 구간에서 개인들만 매수세를 진행을 했고 외인들은 또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 현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미 좋은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편적인 수급 측면만 보면은 조금 쉬어갈 구간이 일단 만들어진 것 같네요. 현대차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유럽향에 또 수출을 늘려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기대감이 있는 섹터입니다. 현재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내지는 음극재, 양극재, 전고체 지금 정말 다 분할을 해가지고 섹터별로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 만큼 저는 오히려 이전에 주목받지 못한 전고체 배터리 측면에서 더 좋은 상승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긍정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비중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손을 대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저가권 11,500원에서 들고 나오셨고 50%란 큰 비중을 들어가셨는데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솔루션으로 정해드리는 방법은 현재 40%가량 수익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익 보시는 만큼 그 금액만큼 수익 실현하십시오. 물론 이전에 너무 이제 이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옛날에 에코프로비엠 한참 올라갔었을 때 네.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기대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더 들고 가면 좋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전에 에코프로 2차 전지도 이렇게 올라갔으니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상용화 가능성 이렇게 계속 발전할 거니까 미래 산업 가치 적은 밝지 않냐? 꿈의 배터리 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시장 파동이 지금 이전과 같은 게 유동성이 확장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일단 주목도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가권에 잘 잡으셨으니 일부 이익 실현을 좀 하시자. 수익 보고 계신 만큼 정리해 가시면서 안정감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매매 방식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지속적인 지금은 주식이 이전의 유동성 확장 구간처럼 꿈만 먹고 살기에는 어렵습니다. 주목도도 양극재, 음극재, 전고체 그리고 IRA 그리고 내년에 이제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현재 대통령 또 재선 관련된 이슈까지 연속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꿈에 도달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 꼭 챙기시고 저가권에서 잘 보유하고 계시니까 한번 잘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IRA 세부 규정이 발표되면서 오히려 한농화성이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 조원수 매니저님께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이 세부 규정이 나왔는데 네. 우리 국내 증시 2차 전지 업종에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이번에 나온 좀 세부 규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오늘 발표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사들이 보조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국내에서도 특히나 국내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 저도 지금 정확하게 차트를 좀 이전에 준비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죄송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현재 상황 내에서 아마 중국과 합작사를 진행했었을 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0% 이상이 넘는 기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그러한 관계에서 좀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일 때문에 오늘 좀 상승분을 좀 달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어찌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의 소주권으로 좀 좋은 상승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별 테마적으로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거는 안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인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IRA 관련해서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IRA 폐지시키겠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상당히 좀 불안한 구간입니다. 앞으로 근데 다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점은 이제 대선이 내년입니다. 1년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IRA 법안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 내지는 추가 지원금에 대한 발의
가 연속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본인 이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IRA 관련된 부분에 더욱이 더 이제 수정을 하면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향과 좀 떨어져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들보다는 일단 포스코 그룹주 쪽을 일단 주목을 해보는 게 옳지 않나. 합작사 관련한 부분까지도 일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 기업 보시려면 중국과 합작사 모멘텀이 없는 기업 쪽으로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한농화성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고맙습니다. 종목 고민되실까요? LG 이노텍이요. 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저기 27만 8천 원에 12%요. 아, 네.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이거 오래됐어요. 아, 오래 가지고 오래되셨어요. 계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우리 부정퇴근을 제외하고는 거의 긍정 나왔습니다. 네. 뭐 아이폰 15이 또 잘 팔리나 봐요. 출하량이 좀 견조하다라고 하면서 4분기 최대 실적도 예상된다라고 네. 하던데 그럼 이성훈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LG에너텍 뭐 매수가까지는 가능할까요? 좀 실적도 잘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분위기는 뭐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아이폰 15번째 시리즈의 3분기 때가 생산이 좀 약간 이연이 됐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LG 이노텍에 대한 수혜 부분은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지만 뭐 그런 부분이 좀 이연됐다는 측면이지 뭐 큰 무리는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갤럭시보다 아이폰 쪽에서의 교체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좀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LG 이노텍에 대한 이 4분기 실적도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최대 실적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반도체 그러니까 IT 안에서도 이 카메라 이쪽보다도 이제 반도체 쪽과 AI와 관련해서의 수급이 좀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리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들어서 이 어떤 이 스마트폰 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장비와 어떤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소외됐던 그런 감은 지금 현재 분명히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밸류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싸죠. 뭐 PBR 뭐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1배에서 지금 이하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LG에너텍을 이제 뭐 스마트폰 관련주로서 좀 섹터로 나눠지면서 소외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보유 관점을 좀 꾸준하게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 이 비중이 12% 정도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그 자기 포트 안에서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하나 있어야 되지만은 전체 IT 장비 대장주도 하나는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뭐 LG에너텍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PBR이 1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단 한 분이 딱 부정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당당하게 또 네. 파란 팻말을 우리 부정퇴근님은 LG에너텍에 부정을 들어주신 이유가 뭔지 사실 뭐 실적도 좋아지잖아요. 아이폰도 잘 팔리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게 LG노텍 가지고 얘기했다가 참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게 제가 작년부터 LG노텍 그렇게 좋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언제 구간이냐면 요 구간 때부터요. 요 구간 때부터 좋게 말씀을 좀 안 드렸었는데 요게 그러니까 요 자리가 22만 원 요 자리에서 이 40만 원까지 요 가격대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비전 프로 그러니까 XR기기 얘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네.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때도 여기 사장님 죄송해요. 그 여기 때도 PBR하고 PR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 달린 거 보면 저평가돼 네가 뭐 실적을 아냐 이런 얘기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평가의 함정에 빠지지 말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뭐 맞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계속 꾸준히 우상향이 돼야 되는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안 좋은 건 아닌데 물론 실적 나오긴 하지만은 중요한 건 이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방금 말씀드렸듯이
퍼라든지 PBR이 낮게 나오게 되면서 저가 함정에 빠지게 되면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도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뭐 이게 가이던스가 맞을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2022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조 2천억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우상향이 아니에요.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도 보기에는 연간 영업이 꾸준히 계속 우상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LG노텍의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은 2018년 이후부터 보게 되면 쭉 이제 실적이 우상이 되니까 주가도 계속 우상이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실적이 더 이상 우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와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올해 월달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됐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계속 우상향이 됐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주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출회장 기준으로 아이폰 14를 넘어선다는 얘기 나오면서 최근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5월달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였다면 저는 반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LG노텍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LG노텍의 어떤 숙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뭐 그 애플의 비전 프로 이게 나오게 되면서 상승의 출발점인 상승 출발점이 저는 21만 원, 22만 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그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어도 주가가 안 빠지면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은 반등보다는 얼마나 빨리 바닥을 잡냐 요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정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PBR이 낮다고 PR이 낮다고 다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다. 네, 저평가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바로 다음으로는 내일장 전략도 한번 짜볼게요. 네. 뭐 오늘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았어서 내일장도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우리 손 팀장님은 내일장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해야 될지 전략도 한번 짜주실까요? 네, 한 줄 평으로 언제 밀려도 이상할 것 없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네. 오전장부터 좀 시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하락 마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수 보면 이제 코스닥도 강보합까지 마감했고 코스피도 강보합 마감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락 마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자주 투자했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으니까요. 네. 반도체, 의료 AI, 의료기기, 뭐 2차전지는 약간 혼조세였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제 반도체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왔는데 중소형 반도체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순 매도가 나왔는데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의 순 매수였는데 그 자금의 80%가 이제 전기전자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중소형주 반도체를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를 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외인과 기관이 나 언제 판다라고 말하고 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인 게 이제 토요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이 약간 그 긴축에 대한 여지를 남겨준 게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그 무역 수출입 동향 데이터랑 그다음 디램 가격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의 긍정적인 뉴스가 두 가지고 부정적인 뉴스가 한 가지인데 반도체는 하락을 보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아닌 의료기기랑 의료 AI도 밀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밀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실적이 아직까지 가시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외인과 기관이 팔면 그냥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슈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런 성장주 외에는 다른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뭐 금융주나 뭐 증권주나 뭐 STO나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는 눌림목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매매를 잘하시는 분양한다면 단기 테마 섹터들도 투자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장이다. 조금 기운이 빠지지만 그래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이해할 점이 있잖아요. 네. 우리 조봉수 매니저님은 내일장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전략 한번 짜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개별 장세 지속이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손 팀장님의 앞선 말씀에 굉장히 좀 수긍하는 바입니다. 오. 사실 뭐 우리가 이 부분 관련해서 코스피 차트만 보셔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11월 달 들어서 사실 큰 등락 비율 없는 박스입니다.
큰 변동성이 없어요. 진짜 11월 달 들어가가지고 IPO로 수급 제한한다.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도 오늘장 내지는 이전장에서도 HBM3E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선제적으로 이제 납품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시장 내 반응은 없습니다. 오늘 오히려 뭐 HBM 관련주와 같은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셀링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죠. 아마 우리가 이번 12월 달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물론 12월이길래 산타 랠리를 항상 다들 기원을 하실 겁니다. 근데 다만 개별적인 장세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드는 것은 개별 장세 속에서 산타는 이미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현재 지금 STO 토큰 관련주들 이미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성장 가치적으로 따지는 종목들만 굉장히 강력한 상승분을 보였기 때문에 일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고요. 대형주 내지는 고가권 위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손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인 기관이 매도세를 만약에 만든다. 엔비디아가 지금 오늘 중에 러먼도 이제 상무부 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향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은 우리는 또 그걸 수출 규제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만큼 아직 시장이 좀 환호를 지르면서 강력한 상승세로 넘어가긴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원활한 방향보다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중도적인 입장만 표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재료를 찾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12월 달 중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지표 많으니까요. 그 변동성 발 맞춰서 천천히 매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에 확인해야 할 지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꼭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정태근 이사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찌 보면 우리 손 팀장님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긋하게 순환매를 좀 기다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찌 보면은 지수도 그렇고 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도 그렇고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에서 900종목이고 상승 종목에서 644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간 종목들이 뭐 STO 같은 종목들이 갔었고 뭐 해운주 뭐 최근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이 갔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 특징이 짧은 순환매입니다. 그리고 가는 섹터는 다시 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우상향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오늘 이제 뭐 텔레필드라든지 그리고 저 K옥션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상당히 박탈감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게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오늘 단발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느긋하게 내 타순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수익 나는 시장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양한 이렇게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성훈 차장님의 한중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좀 뭐라고 전략 짜주시겠어요? 그쵸. 저희가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좀 긍정적으로,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좀 바뀐 상황에서 외국인들 수급 들어왔을 때도 항상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 우선은 뭐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제 펀더멘탈이 좀 되려면은 이 재정 정책과 이 통화 정책이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져야 되고 그게 수익으로 남아야 어떤 지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지금이 그 초입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단기 트레이드 지금 또 오늘 또 이제 테마 뭐 STO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동성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는 좀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결국 해결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종목별로 뭐 고르는 전략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또 얘기도 하잖아요. 또 미국에도 경착륙 더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또 불안감 뭐 이런 부분으로 또 이제 여러 좀 중소형 뭐 테마 종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느긋한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주도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반도체가 뭐 수출 경기나 또 신흥시장 쪽에서 수요, 이 미국 대기업 쪽에서의 AI에 대한 투자를 본다고 한다면 이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믿고 주도주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가도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좀 펀더멘탈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긍정 반, 부정 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참 애매모호한 연말 시장이네요. 그래도 네. 뭐 개별 종목 장세라고는 대부분 의견 주시는 것 같은데 내일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신문고가 되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